자, 이제 원희룡 지사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전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두드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쭉 얘기했다가 그 밖의 사람, 이렇게 할 때 그 밖의 사람에 들어가는 거죠. 아마 많이 나왔을 때가 뭐 1.8, 1.5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차후를 생각해서죠. 그리고 저는 원희룡이라는 사람을 참 겪었습니다. 무려 이렇게 8년 동안. 그런데 저한테 전혀 감동을 준 적이 없어요. 이 감동을 제가 감동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그 논리, 가치를 가지고 불이익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희룡은요, 왔다 갔다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원희룡한테 제일 기가 막혔던 거는 뭐냐? 그때 환생경제라고 지금도 민주당에서 부들부들 떠는 일종의 노무현 경제 파탄에 대해서 마당극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당극에 뭐 이재호 선수가 연출도 하고 뭐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성령 이분이 이제 귀신으로 나왔는데 저는 주성령 의원이 너무나 불세출의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마당극이라는 거는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임금에 대해서도 막 욕설하고 이러면서 서민들에게 일종의 출구를 준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당극의 형식을 빌려서 그랬는데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희룡 선수가 기자가 아니라 그 보고서 이 주성영 선수 15였거든요. 검사 15. 아, 너무너무 재밌게 봤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마당극이 딱 이제 언론에 이게 되니까, 공개가 되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싹 비틀어갖고 여론을 환기시킵니다. 노무현에 대해서 저렇게 참을 수 없는 욕설과 뭐 이러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좌파 매체가 대단했어요. 대변인인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얘기도 하고 마당극의 뭐 의미 이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딱 9시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 대변인실에서 오늘 힘들었다 이러는데 딱 원희룡 선수가 나왔어요. 원희룡 선수가 주성령한테 그렇게 재밌게 봤다고 해놓고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 한나라당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운이 없다고 벌떡 일었었어요. 아니 뒤통수를 때려도 저렇게 칠 수가 있나. 제가 이제 그게 원희룡에 대한 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을. 그래서 어디 늦고 이러는 거 안 좋아해요. 제가 늦는 경우는 정말 불가피한 거고 뭐 회의에 늦게 나오고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때 원희룡 선수가 최고위원이었어요. 아주 리즈 시절이었죠.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방금 세수를 어디서 했는지 저기 기운을 차리려고 그 회의실 앞에 화장실에서 물을 이렇게 끼얹고 왔는지 이 머리에서 또르르르 물이 떨어져요. 그것까진 좋아요. 그냥 제가 제 자리가 원희룡 최고의 옆자리였는데 그냥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어저께 술 진탕 마시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숨을 못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동이라는 지역구에서 정말 이 한나라당 보수 지역구였죠. 근데 그 목동을요 보수 유권자들이 다 등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동을 뺏긴 겁니다. 그 환희한테.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도 그래서 저는 원희룡 선수를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이 선수가 제주도에 가서 정말 제주도에서 좀 멋지게 했으면 좋은데 제가 또 제주도에 아는 사람도 많아갖고 물어보면 제주도에서 별일이 없어. 그러나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도지사를 딱 내던지고서 자기 대선에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자기는 왔다 갔다 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런 원희룡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은 여의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서울에 올라와서 인터뷰하죠. 여의도 회의에 꼬박꼬박 나오죠. 그리고 원희룡 무소속으로 말하자면은 나갔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입당을 한 거예요. 자기 지사 돼보겠다고. 그리고 민주당 입당설까지 나오고. 자, 원희룡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이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는 거는 전 참 잘했다. 이게 유일한 원희룡에 대한 제 칭찬입니다.
제주도 지사에 있으면서 나는 대선에 나가야 돼. 막 이런 생각만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주변 정리하고 나 이제부터 가겠다. 이거는 뭐 원희룡으로서 유일하게 제가 원희룡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이 공직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데 네가 그만두고 대선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제주도 지사직을 그만두고 오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끝까지 경기도 지사직을 대선까지 유지하겠다.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파렴치한 짓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이 모든 조직은 그 다음에 무슨 진흥원, 문화예술원, 무슨 센터 어쩌고 저쩌고 그 수많은 산하 단체는 지금 이재명 선거 캠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재명의 공식적인 선거 운동원이 됐어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김미아도 무슨 뭐 안산 문화예술원장, 진흥원장이 됐죠. 거기다가 뭐 강헌이라고 대중문화역에 대해서 이 해설을 하시던, 저도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명리학에 굉장히 밝으시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문화 뭐 원장이 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분이 이재명 지사님 대통령 되십니다. 뭐 이러니까 획 돌아가지고 그 자리에 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만 아니에요. 정치는요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명주를 투표를 통해서 막 이렇게 사장사장을 해야 돼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속 점장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불안, 또 불예측성, 또 공포, 뭐 이런 거를 그 점장이를 통해서 거의 세라피스트처럼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너무 많지만 지금 거대한 이재명 선거 캠프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또 캠프에다가 뭐 윈지 컨설팅이니 뭐 이런 데 있는 그 이시영이라는 사람 다 하고 일종의 지금 거대한 선거 캠프와 동시에 그 교집합을 이루는 게 뭐냐? 경기도의 도청과 그 공무원들. 그거 자체가 캠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이재명이 무슨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다 대통령 대선용으로 다 움직이면서 그리고 그 마누라인 김혜경, 해경군 김신지 뭐 어쩐지 이 여자는 지금 대선 무슨 퍼스트레이디 룩을 옷차림도 퍼스트레이디처럼 입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대선 후보 부인 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경기도에서 그걸 그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은 엄청난 의미의 선거법 위반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재명이 원희룡한테 이렇게 위급한데 코로나에다가 뭐 이런데 공직을 내팽개치고 사퇴를 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는 이재명은 공직을 유용하고 공직을 사사롭게 생각하는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야비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재명이 어떻게 원희룡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제가 이 좌파들의 뻔뻔함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윤석열은 소주도 못 마시나 여기에서도 좌파들의 뻔뻔함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재명도요 원희룡처럼 지사 사퇴해야 됩니다. 지금 지사 노릇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나서나 대선 후보 그 지지율 올리려고 정말 발광과 발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사퇴해야 맞습니다. 원희룡처럼.